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쇠소녀단과 비결핵 항상균입니다. 원장님, 혹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쇠소녀단이 유희씨랑 서리나씨 등이 나와서 철인 3종 경기하고 복싱대회 나가던 그 프로그램이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 맞는데요. 제가 최근에 치료를 했던 여자 환자분의 치료 과정이 무쇠소녀단과 참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저는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이 오시면 먼저 이 환자분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흉부 CT를 바탕으로 해서 가래 창고의 크기와 폐포의 손상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요. 이후에는 환자분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살펴보면서 체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산소 포화도와 맥박, 관절의 상태를 보면서 운동과 호흡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치료의 전략을 세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저 혼자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원에 오시는 기관지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의 대략 70% 정도는 60세를 넘어선 분들입니다. 대개 이 연령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관절 등의 문제로 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이대의 분들은 치료 전략의 폭이 아주 넓지는 않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60세 이하의 환자분들이 만약에 오신다? 이러면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투나 격투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를 이지머니 파이트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60세 이하면 만만해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60세 이하면 이지머니, 즉 치료의 조건이 좋다고 느껴진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제 시각에서는 60세 이하면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79년생인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한테 소녀라는 표현이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요. 저는 철저하게 질병을 치료하기에 어떤 조건이냐는 시각에서 나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소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작년 여름에 오셨는데요. 당시 나이는 54세, 키는 160에 몸무게는 46kg로 BMI를 측정해보면 17.9 정도 나오더라고요.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길고 두상도 정말 작아서 비율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태어나셨다면 뭐 걸그룹 하면 될 딱 그런 분이셨고요. 당연히 추위에 민감하고 소화기도 약한 전형적인 건성기관지 체질의 분이셨습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약점이 더 도드라지는데, 이분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계셨고요. 추가로 수면 무호흡 증후군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양압기 문제를 살짝 언급을 드리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양압기는 잘 알고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양압기는 양압, 즉 기계에서 나오는 바람의 힘을 통해서 이 비강 통로를 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는 바람에는 따뜻한 수분이 반드시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불어오는 바람 안에 따뜻한 수분이 플러스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수분이 제대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이 드라이기 같은 거 여기다 대고 코에다 대고 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 안이 다 말라버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양압기가 물통이 달려있고 수분을 믹스하는 기능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만약에 어떤 환자가 양압기를 쓰고 나서 입이 더 마르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튼 이 여자 환자분은 BMI 18이 안 되는 뚜렷한 건성기관지 체질에 흉부 CT를 보니까 우하엽, 우중엽, 설상엽에 균과 가래가 쌓이고 있더라고요. 한쪽이 아니라 좌우폐 모두의 방벽이 이제 뚫리면서 균이 이렇게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직은 폐포 파괴가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호흡 능력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산소 포화도도 97%, 맥박도 80회로 무난했고요. 제 스스로는 이 환자분은 다행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환자분에게 운동을 해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필라테스를 최근에 시작을 했었지만 흉통이 생겨서 포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진 치료에서 이런 부분을 쭉 확인하고 나서 한약 치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양압기였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뚱뚱한 남성분들, 꽤 뚱뚱한 남성분들 중에서는 양압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이 많이 찐 분들은 코골이가
이런 코골이가 기본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부류는 양압비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날씬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점막에, 코 점막의 보습 기능만 살아나도 코 막힘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코에 바르는 비염고를 활용하면서 양압기 사용은 최근에 바로 그냥 그 즉시 중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었습니다. 최근 동영상에서도 기관지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가 만약에 55세 미만이고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제가 운동을 타이트하게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환자가 바로 그 기준에 해당이 되었던 것이죠. 체중을 늘리는 것은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에게는 언제나 옳은 일이지만, 이분은 체질상 체중이 그렇게 쉽게 뚝딱하고 늘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또 체중을 확 늘리기에도 좀 아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50대 초중반이면 아직은 젊고 이분이 충분히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몸매를 훼손할 수 있는 무조건 체중 늘리기 이런 전략보다는 체중이 늘리는 건 좋지만 운동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선도 같이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어느 정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되 기존에 있었던 차고 건조한 체질은 개선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던 거죠.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 운동을 처음 해보면 저번에 필라테스 때처럼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딘가는 아프기도 하겠지만, 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흉통이 있더라도 그게 폐가 나빠져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근육통일 확률이 높다는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은 젊다는 말은 아직은 운동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많이 남았다는 말과도 같아서 지금 해놓는 운동은 긴 인생에 큰 건강 미천이 될 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 여자분이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주셨어요. 이상적인 목표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무쇠소년단이 바로 그랬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겠다는 이 목표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김동현 코치라는 분이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기도 하던데,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김동현 코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동현 씨 이야기가 뭐 잠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격투기도 잘하고 예능에서는 자기를 또 낮출 줄 알면서 팔방미인이기도 하던데, 자기 생각과 소신이 평소에 뚜렷한 사람 같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어떤 후배들과 뭐 갈등을 빚으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후배들이 보기에는 고될 정도의 훈련을 강요하고 좀 갈구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이랬던 것 같아요. 김동현 씨가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UFC라는 세계적인 격투 무대에서 상위 레벨로 가본 사람이거든요.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가 돼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아권에서는 별명이 스턴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이 전기 충격기라는 뜻이었어요. 즉 주먹에 스치기만 해도 상대가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권을 벗어나서 세계 무대를 가보니까 그 주먹 한 방에 전혀 안 통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전략을 바꿔서 한 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들러붙어서 끈적끈적한 레슬링 싸움을 벌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UFC에 진출하고 나서는 상대방한테 딱 달라붙다고 해서 별명이 스턴건이 아니라 매미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UFC는 주먹 한 방으로 어떻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의 체력과 레슬링을 기본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가 없을 수 있는 레슬링과 러닝을 지독할 정도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펀치 한 방으로 1라운드의 상대를 뭐 다 때려 눕히는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는 고급 기술 같은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주면서 왜 이런 거 재미없는 운동만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 후배들이 세계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을 하고 내려오면서 김동현 씨가 왜 그런 코칭을 했는지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을 진료하는데 그러면 그 병에 걸릴까봐 걱정은 안 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자기 몸을 바꾸는 시간은 가지지 않으면서 비결핵 항상균을 뚝딱하고 재균해주는 한약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상대인 NTM에 대한 분석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무엇을 준비해서 링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런 말들인 거죠. 저는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링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싸워드릴 수만 있다면 대신 싸워드리고 싶지만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건 환자분 본인입니다.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상대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우리의 약점은 여기니까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해서 상대를 넘어서자, 이런 전략을 짤 거예요. 그런데 전략만 짠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단한 실행과 단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겨내고 잠재워야 이 승부는 끝이 나거든요. 상대를 잠깐 약하게 마취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항결핵제, 항생제인데요. 그런데 그 시간 오래 못 갑니다. 이건 반칙이거든요. 비결핵 항상균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삶의 도처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쳐야 될 상대입니다. 결국은 그 마취가 풀리고 나면 온전한 내 몸뚱이, 내 몸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재발이 되면서 내 몸을 다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환자분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셨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NTM 환자 중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인 줄 알았지만, 원장실에서 등을 두드리면서 가래 빼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고 가래가 조금씩 나오고 하니까 자신의 몸 안에 무언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제는 결심이 제대로 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진인지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시청자분들은 복서의 투혼, 이런 느낌 혹시 드시나요? 네. 줄넘기의 색이 너무나도 이쁜 핑크색이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던 그 이후의 치료 과정은 정말 복서 그 자체였습니다. 샤워 또는 온욕 10분에 플러스로 줄넘기 1000번, 때로는 1200번, 이러한 과정을 마치 기계처럼 반복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전송받은 사진만 수십 장이었고, 그 중간쯤에 보내주셨던 설진 사진에는 그 노력의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혀에 백태가 진하게 있으면 순편한 캔디를 먹고 나면 갈색 같은 색이 입혀진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정말 뚜렷하게 그런 경우에 속했는데요. 투약과 함께 온욕, 운동 등을 병행하면서 점막의 활성도, 즉 점액을, 침을 분비하는 힘이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 혀가 예쁜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을 보면서 혀와 손톱은 분홍색일수록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환자분은 분홍색 줄넘기를 들고 그 야단법석을 떤 끝에 결국은 혀도 분홍색으로 바꿔내신 거죠. 이분이 줄넘기를 들고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 시간이 환자분에게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승리로 다가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생생히 지켜보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김동현 씨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는 참 뿌듯한 미소를 보이던데, 제가 저렇게 하고 나면 세계 무대에서 통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거죠. 그렇지, 설진 저렇게 될 정도면 좋은 게 맞지. 이제 운동하면 땀도 잘 난다고? 그래, 오케이. 체중도 이제 1kg 늘었다고? 그래, 잘했어. 이게 승리를 위한 진격의 과정이고, 이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좋았습니다. 1년의 텀으로 찍은 CT에서는 음영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니고 계신 아산병원의 심태선 교수님으로부터도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환자분이 가장 우려하던 항결핵제를 먹어야 되는 순간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CT를 보면 전체적으로 점점이 찍히던, 자리를 잡으려던 비결핵 항상균의 음영이 많이 걷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분이 대학병원을 아산병원으로 다니고 계셨던 것도 치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기관지악장증만 있는 상태라서 오연목 교수님 파트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가래배양 검사에서 어느 날 이제 NTM균이 검출이 되다 보니까 파트가 심태순 교수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연목 교수님은 비결핵 항상균 약을 쓰자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심태순 교수님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저는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심태순 교수님이 은퇴하고 나면 우리나라 NTM 환자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한의원의 특성인 이제 본원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기존에 다니는 대학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몇 년 관리를 하다가 오시거든요. 항결핵제를 드셨는데 재발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투약 없이 지켜보고는 있지만 임상 증상이 점점 악화되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환자분의 그동안의 경과를 들어보면 어떤 대학병원의 교수님을 약을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교수님 약을 신중히 쓰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심태선 교수님 약을 신중하게 쓰시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대학병원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항결핵제를 줘버리면 마음은 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CT에서는 음영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
약을 주기는 애매해서 일단 지켜보자 하고 보냈는데 1년 뒤에 와서 보니까 증상이 나빠졌다고 칩시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처방을 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자고 한 교수님을 탓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의료인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투약에 신중한 교수님이 환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은 더 컸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항결핵제 처방을 해버리고 나는 진료에 대한 책임은 다 했다. 그런데 투약에 따른 부작용은 내 잘못은 아니고 원래 항결핵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이다. 많은 약이다. 부작용이. 그러니 그 부분은 당신의 몸이 약한 것이 잘못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 포지션이 제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동안 환자를 워낙 많이 보시면서 약을 써도 안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경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심태선 교수님은 약을 신중하게 쓰시는 편이고 환자분의 자생력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편입니다. 게다가 또 때로는 약을 어느 정도 처방을 해보고 나서는 간혹 환자분들에게 더 이상 줄 약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더 이상 줄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약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의료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 단계에 이렇게 나빠진 단계에서 독한 항생제를 준다고 해서 계속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라는 말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정직한 표현인 거죠.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라는. 저 또한 진짜 누런 가래가 이 한 컵씩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 가래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튼 이 환자분은 속이 정말 약했고 소화기가 정말 약했고 평소에 소화기 상태를 고려하면 만약에 항결핵제를 썼다고 한다면 비록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셨더라도 어떻게 되셨을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모든 것이 잘 풀리면서 항결핵제를 먹지 않고도 비결핵 항상균이 성공적으로 컨트롤되는 목표를 이뤘고 어쩌면 더 큰 선물이죠. 만져보진 않았지만 종아리에 단단한 알통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결핵 항상균의 성공적 치료 사례를 그 환자분의 실행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쇠소녀단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 과정을 정말로 철인 3종이나 올림픽 복싱 금메달 따는 그런 힘든 과정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이겨야 하는 복싱으로 비유를 했지만 이 질환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컷만 통과되면 적이 알아서 백기를 들지 항복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생각보다는 그 컷이 그렇게 높진 않고 고령의 분들은 운동 외에도 그 컷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치료 과정에서 등장한 줄넘기 1000개, 1200개 이런 단어를 보고 나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과정이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도 처음에 힘들어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 과정을 매우 즐겁게 받아들이셨고 치료하는 저도 이 환자분을 뵙는 게 즐거웠습니다. 무쇠소녀단처럼 피니시 라인을 막 힘겹게 쥐어짜듯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원장님 잘 치료가 되고 나서 다음 케이스 사례의 주인공은 제가 되면 좋겠네요 라는 이런 희망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날이 오신 거죠. 시청자분들도 오늘 내용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